네. 종일 증인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조향규 증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그 사법부의 대규모 사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저희 의원들은 이제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국민들께는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판단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의 골자만 타이핑을 해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사법부 사찰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문건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건의 형식이나 포맷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는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이게 국정원 문건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걸로 많은 국민들께서 짐작하시리라 보고 8개 파일 중에 아직 말씀 못하신 파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국조에서 이것을 좀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제 3차 질의 때 제 질문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 시간 7분 안에 요약해서 나머지 파일들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다른 증인들께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경희 총장께서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경찰 투입이 교내에 들어오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600명 규모가 학내에 들어오려면 이건 기동대 규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동대 규모는 그 기동장을 운용하고 하는 것을 전날 병력 운용 계획과 그 규모나 이 모든 것을 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기관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동대나 경찰이 움직일 때 항내의 병력을 투입할 때는 자기들이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문건으로 다 정리돼 있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대학 측과 조율이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대학 측과 조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측으로부터 들어와 달라는 요청서를 받아놓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요청서 정도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왜 대학에 경찰이 들어갔느냐 항상 문제가 되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답니다. 대학 내에서 방화가 있다든지 분신 자살, 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인명에 상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급하고 중대한 시점에서만 들어간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모두 알고 있기로는 당시 이대는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평화시였고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도 깨끗이 청소까지 하고 유리창 하나까지 다 닦아놓고 갈 만큼 굉장히 누구도 인명이 상해된다는 걱정을 할 리가 없는 그런 시위 상태였는데 경찰이 이걸 도무지 자기들 판단으로 자체 판단으로 경찰 병력을 1600명이나 투입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최경희 증인 여기는 국가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고 위증하시면 사법 처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요청서 쓰신 적 없어요? 요청한 적 없어요? 예, 그 말씀 조율한 적도 없어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 평생 단과대학 사업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서 본관을 점검한 게 이제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지방 출장을 갔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점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총무처장 명의로 저녁에 예, 시설물 보호 및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고. 시설물 보호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 시설물이 예. 파손될까봐 예. 오히려 모든 것을 닦아놓고 청소까지 하는 학생들이 네, 왜 시설물을 파손합니까? 예,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날 그렇게 하려면 총무처가 아니라 총장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다시 총장 명의로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보고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는 그때 이제 총장 명의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보낸 공문, 총무처장으로 보낸 공문을 무슨 공문인가요? 예, 그게 이제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한 거라고 아니 관한 거 그렇습니다. 무슨 공문이요? 네? 시설물 안전에 관한 무슨 공문이요? 예, 그 이름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내용이 뭔가요? 이름이 그런데 예, 뭘 하는 거예요? 그 본관이 우리 학교가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재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그걸 그 공문의 내용만 말씀하세요. 예, 내용이 없고 한 줄이었습니다. 그걸 보호해 달라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당시에 총무처장이 그 서대문 경찰서에 보냈다고 얘기를 요청하신 들었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총장 그게 이름으로 공문이 변개된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그때는 경찰 됐습니다. 병력을 지금은 절대로 투입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기물이 네. 파손될 것 같으니까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신 게 바로 그 얘기지요. 예, 어쨌든 근데 경찰 증인은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네. 모르는 사이에 총장 이름으로 공문이 변개돼서 갔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석수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감찰 내용 일부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시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언론에 현직에 계시는 기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건 저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해서 갖고 간 지가 4개월째 됐는데 혐의가 입증된 게 있습니까? 당사자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8월 29일 날 처음 수사 착수돼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제가 서울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건이 종결됐다는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두 분이 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그 두 분의 핸드폰에서는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분의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두 분이 통화만 하신 것을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송사인 모 방송사가 그것도 우병우 수석의 친구가 담당자로 있는 방송사가 이 내용을 방송을 했는지 이거는 두 분의 통화를 도청이나 감청하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보도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우리 이 감찰관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찍어내야 됐나?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거지로 혐의를 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당시 이 감찰께서 진행하고 있던 내사나 수사가 뭔가 다급하게 중단시켜야 됐던 시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본다면 그 당시 이제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좀 우려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비승실세그룹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전격 해임이 되셨는데 그 임시주총에서는 공식 해임 사유를 뭐라고 밝히던가요? 임시주총 예. 의사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사내이사 조한규가 대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에 참석 주주들에게 사내이사 조한규 해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해임 방법을 묻자 참석 주주 전원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지는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청와대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 말씀 자체를 보면은 이제 사실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 건데 어떤 예. 압력에 의해서 되었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조향교 사장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 압력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고소 고발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한학자 총재에게 하와이 체류 중인 한학자 총재에게 제가 듣기로는 조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회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 이런 압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압력을 조사장에게 누군가 전달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학자 총재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한테 통보하고 앞으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이미 해임 사실이 나가니까 당시에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이었던 지금 현재 워싱턴 특파원 박종현 차장 그 다음에 전임 지회장이었던 신진호 차장이 김만호 비서실장을 만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만호
비서실장이 이 기자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려줬죠. 그래서 세계일보 지혜가 성명을 발표하고 한학자 총재한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성명과 탄원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진술을 들어보면 여기에 앞서서 문건 그 사건이 났을 때 세계일보가 특종을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24일 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26일 날 김기춘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뭐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그대로 실행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사장을 찍어내고 난 이후에 지금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어떻게 보면 신문사의 넘버 1, 2, 3죠. 이 넘버 1, 2, 3는 누가 채웠나? 제가 그걸 보니까 최순실의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들로 채웠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불과 한 2, 3일 사이에 나는 언론 보도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게 1995년이죠. 95년에는 최순실 씨는 그냥 일개 민간 사설 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장입니다. 무명 인사에 불과하고. 근데 이 사실 최순실 씨를 이렇게 세계일보가 거의 한 면을 다 통틀어서 이 사람의 특집 기사를 박스 몇 개씩 처리하면서 한 면을 다 채워줍니다. 불과 3일 후에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특종을 계속 채워주는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 3명이 모두 다 지금 보면 세계일보의 사장,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순실의 그 권력에 의해서 조사장을, 비선 실세를 폭로한 조사장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바로 최순실의 사람 넘버 1, 2, 3를 채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누가 봐도 왜 그러면 찍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일보의 1, 2, 3 자리를 자기 사람들로 채웠을까? 그건 분명히 조사장님께서 얘기하시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8개 파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조사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8개 중에 오늘 다 말씀하실 시간은 없을 테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아니, 지금 상권 분립을 뿌리쳐 흔들고 그럼 행정부에 수반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이건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은 이게 만약에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난다면 예를 들면 불법 도감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사찰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 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특검에 반드시 이 수사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갈아서 청구해라. 뭐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되고 있으니까 견제 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해라.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의혹의 그 예상되는 의혹보다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명백하고 완전히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혜원 위원의 요청, 정당한 요청이고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규 정의는 좀 전에 정원 답변한 내용이 있으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회 일체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 불법 부당성에 대해서 특검 등 여러 조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네. 종일 증인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조향규 증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그 사법부의 대규모 사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저희 의원들은 이제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언론이나 다른 국민들께는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 판단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의 골자만 타이핑을 해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이 사법부 사찰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문건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문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건의 형식이나 포맷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최경희 총장께서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경찰 투입이 교내에 들어오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600명 규모가 학내에 들어오려면 이건 기동대 규모가 움직이는 겁니다. 기동대 규모는 그 기동장을 운용하고 하는 것을 전날 병력 운용 계획과 그 규모나 이 모든 것을 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기관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동대나 경찰이 움직일 때 항내의 병력을 투입할 때는 자기들이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문건으로 다 정리돼 있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대학 측과 조율이 없으면 절대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대학 측과 조율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측으로부터 들어와 달라는 요청서를 받아놓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요청서 정도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왜 대학에 경찰이 들어갔느냐 항상 문제가 되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있답니다. 대학 내에서 방화가 있다든지 분신 자살, 누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인명에 상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시급하고 중대한 시점에서만 들어간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모두 알고 있기로는 당시 이대는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언론이나 국민들께서는 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이게 국정원 문건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걸로 많은 국민들께서 짐작하시리라 보고 8개 파일 중에 아직 말씀 못하신 파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국조에서 이것을 좀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중에 제 3차 질의 때 제 질문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 시간 7분 안에 요약해서 나머지 파일들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다른 증인들께 질문을 좀 해야 되니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였고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도 깨끗이 청소까지 하고 유리창 하나까지 다 닦아놓고 갈 만큼 굉장히 누구도 인명이 상해된다는 걱정을 할 리가 없는 그런 시위 상태였는데 경찰이 이걸 도무지 자기들 판단으로 자체 판단으로 경찰 병력을 1600명이나 투입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최경희 증인 여기는 국가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고 위증하시면 사법 처리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요청서 쓰신 적 없어요? 요청한 적 없어요? 예, 그 말씀 조율한 적도 없어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그 평생 단과대학 사업에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서 본관을 점검한 게 이제